자,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시작했어. 월전십 월전십 제12회 주제는 총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하는겨? 라는 주제로 월전십 방송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도 정예 멤버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라고. 여러분에게 언제나 친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부동산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와. 누가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말이야. 딱 꼬집어서 알을 수 없어. 에이야. 자, 해피바이러스님 등장하십시오. 네, 해피바이러스 등장입니다. 또 저도 제갈량님처럼 좀 뭐처럼 한번 메모 좀 해봤는데 또 누가 그러던가요? 안 어울려요. 우리 해피바이러스는 그냥 질러야 돼. 그러면 그냥 덮고서 그냥 지르겠습니다. 원래대로 좀 해줘. 생긴 내용대로 해. 대로 살겠습니다. 네. 새가 하늘을 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한 거는 날개짓 할 때가 아니라 아유, 꼬였네. 하늘을 날기 위해서 첫 날개짓 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처음 첫사랑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러듯이 우리 부동산 첫 출발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한테 첫사랑이 되고 싶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와. 다들 너무 멋있으신 거 아니세요? 저는 오늘 인사말 준비 못해서 노래를 한 절락 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영 아닐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성공을 하려면 5 끼역이 있어야 된대요. 쌍기역 5. 끼. 쌍기역. 끼. 끼. 그리고 꽤. 그리고 끈. 이제 끈이 있어야죠. 네, 가방 있어야 끈 뭐 되니까. 이런 거? 깡. 제일 중요한 꿈.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꿈을 꾸고 계시는지 다들 성공하시길 빌며 오늘도 황금 배짱입니다. 나 그 5가지 쌍기역 다 있는 것 같아. 축하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제는 지나갔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시작해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 몰라, 뭐든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모든 걸 그냥 오늘 시작해야. 투자든 뭐든 오늘 시작해. 근데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요. 마더 테레사의 말씀이셨어요. 네. 아유. 씨는 여사십니까? 안녕하세요. 월세, 전세, 10세의 MC를 맡은 10세입니다. 쉬는 여사 말 안 했구나. 네, 제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말입니다요. 나 신음으로 말했어, 그래서. 근데 2주 만에 녹음하니까 되게 반갑네요. 네. 너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막 근질근질했죠, 입이 그냥. 후기나 뭐 인터넷 이메일이나 카페에도 안 올라와가지고 업로드 언제 하냐고. 저 일본에 출장 갔다 왔는데 출장 간 사이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 50대 할아버지가 계세요. 50대가 할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지금 같은 거를 해. 시골 가면은 70대도 청년인데. 지금 무슨 오빠라고 해야지, 오빠. 남자를. 형님. 오빠. 우리가 50대인데 그게 그렇지. 할머니야? 엄마, 큰엄마. 어떡해. 이거 진짜 나가면 안 되겠다. 이거 편집해. 네, 50대 후반이신데 큰 형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일본에서 전화가 왔는데 받았는데 왜 업로드 안 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면 그러지 그래서 누나들은 잘 있다고 전해다. 오늘 방송은 총선에 대한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총선이 언제죠? 4월 4월. 13일일걸? 네. 그날 쉬어요? 15일 아니야 혹시? 네, 그날 쉰다 그러더라고요. 놀아? 네, 학교 안 간다고 애들 좋아하던데요. 애들같이 왜 노는 것만 생각해. 어디 놀러 갈까? 저희 집에 중딩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뭐 부동산 네. 시장하고 총선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나 모르겠어요. 총선은 부동산하고 관계는 별로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아니, 대통령이 아니니까. 음. 총선은 부동산
부동산하고만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당파 맞아요. 싸움 하는 것만 관심 있지. 그 총선에 대해서 귀담아 별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총선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는 거는 대선 주자로 지금 누가 나올까 싶어 서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총선 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나름대로 다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선이든 총선이든 좀 선거 후에 지금 이제 2015년에 가파르게 막 올랐잖아요 부동산. 그런 다음에 지금 비고티식 담보대출 때문에 약간 소강 상태잖아. 그러면서 선거철 직전에는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자기네 지금 현재 여당에 유리하게 이렇게 정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정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총선 후에는 이제 좀 떨어질 것이다 막 이렇게 약간 기대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또 요즘 부동산 계약건들 같은 경우는 2월달 같은 거 거의 만약에 이제 방송 멤버들이 한 30개 계약을 썼다 그러면 2월달에는 한 6개, 7개 썼대요. 줄었어. 그런데 3월달에 들어와서는 다시 지금 증가했어? 엄청 어제 저희 같은 경우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해가지고 30개 썼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본격적으로 이사수요에서. 그리고 굉장히 세미나실 같은 경우도 사람 많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총선은 그다지 관계가 없겠다. 부동산에 한계가 아예 관계가 없는 이유가 대선은 대통령은 공약을 하면 정책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막 이것저것 내 공약만 남발하는 거지. 공약만 할 수가 없잖아. 남발. 그 개인 이거는 지키지 않는 지키지 약속이지. 않아도 뭐 그냥 그렇고. 그래서 그건 영향이 없는데 왜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건설사들이 지금 분양을 미루고 있잖아요. 네. 원래 이제 보통 2월, 3월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역대 이제 총선을 쭉 그동안에 이제 해온 그걸 보면은 총선 때는 다 분양 이런 그런 것들을 미뤘어요. 왜냐면 분위기가 좀 저기 관심이- 아니 총선에 관심이 있지 지금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 그렇지.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분양을 지금 대기업 건설사들이 원래 3월에 할 분양인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우리가 뭐 끝나고 하려고. 올림픽이든 뭐든 할 때 시선 집중이 그곳에 돼 있잖아. 지금도 당파 싸움에 누가 맨날 공천을 받니 뭐하니 관심들이 근데 그게 많잖아. 지금 그러면 해피바이러스님이 얘기한 약간 3월달에 약간 계약량이 늘었다 이 말씀과 제갈량님이 얘기하신 총선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이쪽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를 딱 두 개를 종합해 보건데 나 같으면 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요 타이밍에 사람들이 관심이 좀 없을 때 부동산이 좀 가격이 막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요럴 때 약간 소강 상태일 때 나는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근데 타이밍에. 수요자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 잘 못하고요. 그럴까? 너무 이제 많이 나갔고 나의 지금 이제 생각이야? 머리가 너무 굴렸나? 그건 이제 너무 달려갔어. 희망사. 근데 이제 3월달에 계약이 늘은 거는 잠깐 이제 대출 규제 들어가서 소강 상태로 들어갔던 맞아요. 수요자들이 어차피 똑같아 상황은 예. 빨리 알아챈 거예요. 올해도 전셋값은 미친 듯이 뛸 거고 내 집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처음에도 연초에도 예상을 했잖아요. 답보 상태가 오래 안 갈 것이다. 상반기 늦어도 4월 이 정도면 다 풀릴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거대로 지금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사 수요대로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이 또 매수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하기사 현장에서 느껴보면 이게 뭐 다 투기 수요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실수예요. 실수요자라서 실수요자들이기 그냥 때문에.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필요에 맞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미 그 2015년도에도 그랬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서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그 상황이 변함이 없다는 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수요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주가 싶습니다. 너무 많이 잡혀 있어요. 또 그걸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지금 있거든. 강남 네, 쪽에 뉴스에도 많이 계속 잡혀 있어요. 나오죠. 강남뿐만 아니라 강동도 12,000가구인가 지금 대기하고 있대. 네, 맞아요. 그리고 올해 안에. 경기권 같은 경우 지금 과천이 벌써 1단지가 맞아. 이주가 이주.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오고 들어오고 있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이주권 빼고도 서울에 근접한 경기도 수도권 이주도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돼? 근데 서울로 돈이- 들어오기는 힘들죠. 돈이 안 약간 맞을 이제-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못 들어. 방배동에 빌라를 공략을 하시더라고요. 과천에 있는 네, 아파트 과천은 단지. 괜찮아. 과천은 그래도 레벨이 좀 과천은 원래 이제 비슷하겠다. 아파트만 잔뜩 네, 있으니까 고덕 쪽하고는 또 틀리지. 거기는 어차피 이주를 하면 갈 곳이 없어요. 네, 아파트 말고. 그 근처. 아파트 말고. 근데 과천에서 서울에 아파트는 못 얻으니까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싸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건 과천 예외적이고. 재건축 때문에 그 남태령 거기 4호선이잖아요. 그쪽에도 집 지어놨는데 뭐 한 달 안에 다 완판됐더라고요.
말랐더라고요, 다. 전세도 뭐고 완전 씨가 말랐더라고. 방배동보다 조금 싸거든요. 좀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좀 너무 고전적이야. 음란스럽습니다. 뭘 생각하는 거야, 지금. 왜 그쪽으로 해석을 하고 난리야. 내가 내 생각이 음란했나? 그렇지. 아유, 나는 또 씨하면 또 씨바지 이런 거밖에 씨바지밖에 생각 안 나. 아까 오기 전에 조금 어떤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아직 여파가 남아있나 봐요. 여운이 있어? 여운이 제가 남아있네. 요즘 불만입니다. 욕구? 아니 이제 지금 이제 신음 여사님이 다 버려놔. 물을 흐려놔. 안 아니 되겠어.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장에서 볼 때 3월, 2월, 3월에 들어와서 전세도 조용한 거를 느끼잖아요. 네, 그랬어요. 분위기가 네. 좀 그랬어요. 갑자기 팍 죽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2주는 계속 도사리고 있어 여기저기서 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덕이라든지 이런 데는 강동에 있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가락도 그렇고.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너무 낡았고 작기 때문에 서울에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강동에 있는 이주 수요들이 어디로 갔냐면 하남도 좀 못 가서 남양주, 네. 남양주 이렇게 많이 갔어요. 하남도 진접이나. 전세금이 좀 세죠. 네. 아니 그러면 그쪽으로 당연히 몰리면 그쪽도 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사람 다 몰리면 그래서 다 오르는 거야 지금 결론은. 이제 경기도로 많이 유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이제 유출이. 경기도로 이제 순유입보다 순유출이 더 많았어. 그러니까 밀려 전세가가 너무 네. 높아지니까 밀려 나갈 수밖에 없어 지금. 그렇죠. 이주비 받은 거에서 이제 한도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 하남도 그래서 전세가 2억 후반대 막 이 정도 가서. 그 아까 무슨 기사 보니까 서울 역세권 풀어갖고 2030 뭐 청년 주택 그렇죠. 그걸 또 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뭐 공약만 또 그렇게 하는 건지 뭐 그냥 근데 찔끔 구색 맞추기인지 예, 참 청년 궁금해. 주택은 청년 임대주택이더라 정확하게. 청년 임대주택은 사실상 이게 큰 그 주택적 그 공급 공급, 정책보다는 청년 실업에 약간 좀 위안을 주는 돈을 그 못 정도? 버는데 다 고시원만 전전긍긍하니까 몇 명이나 구조하냐, 차라리 구제하냐고. 임대주택을 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주는 게 일자리를 맞는 줘야 거죠. 되는 거지. 임대주택 그게 그게 알량한 몇 그럼. 채나 네. 공급하냐고요. 그러니까 형식만이야 형식만. 그러니까 구색 그게 맞추기인 것 좀 같아. 그 사탕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 그다음에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거기 입주하려면. 그거에 맞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그것도 그리고 까다로울 거고 집 짓는 데도 아마 좀 까다롭게 그런 좀 완화를 아니, 정책은 완화를 주는데 그 공급 물량이 서울 없잖아요. 그 역세권에 그런 땅들이 얼마나 비싼데 그게 말이 돼? 아, 그래서 그래서 몇 채나 공급이 될 것 같아? 워낙에 지금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를 이제 내가 살려고 하면 작든 크든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될까요? 네, 그냥 막 아니 한 푼도 안 쓰고 1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집 마련하는데 집 마련하는데 전세만 해도 9년이 걸린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심각하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막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그 2030 그거를 낸 것 같아 정부에서. 그래서 역세권에 원래 이제 그 3종이면 용적률 250%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종상향을 해주는 거야. 원래 보통 역세권은 거의 다 서울 시내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어놨어요. 보통은 기반시설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거의 서울 시내는 종상향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지. 근데 3종 다음에는 준주거잖아요. 2단계씩 상업시설로 이렇게 건너뛰지는 않는데 요번에 거는 특별법이야. 3종에서 상업지역으로 해준다는 것이에요. 어디예요? 역세권에. 그 2030 프로젝트가 그거야. 3년 안에 아 근데 다 또 뭐 세부적인 조건이 있더라고요. 지하철이 최소한 2개가 두 개가 이제 겹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조건이 아니 있더라고요.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아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었는데 조건이 역세권에는 일종 전용 주거지 절대 없어요. 없어야 되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현재 나왔어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그 역세권 2종, 거기에서 3종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지금 2종, 현재 3종만. 2종, 3종만. 뭐 500m인가 200m 이내여야 아니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종상향을 하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땅이 그 임대 조건이 8년 아니었어요? 8년? 의무 임대 기간? 의무 임대 기간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맞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메가- 그거를 정부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 정부에서 그걸 다 못하니까 민간 돈이 사업자한테 없어요, 돈이. 밀어주겠다는 지금 대선 거지. 치르려 돈이 어디 있겠어. 아. 그러니까 민간 사업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쳐주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3종인데 우리가 이수역 준주거. 있는데 상업지역이
용적률이 얼마예요? 350%밖에 그렇게밖에 안 주는 거야. 왜? 그거밖에 안 그렇게밖에 줬어요, 지금 줘. 이수요. 지구단위 계획을 묶어놨는데 그렇게밖에 안 주고 있는데 네, 그걸 풀어주겠다는 그거를 거지. 뭐 680% 최고, 네, 이렇게까지 680% 해주겠다는 아니 얘기. 그런데요 이제 기사를 보면서 궁금한 게 그렇게 해줬어. 그럼 민간 사업자가 그 땅을 사잖아요. 그럼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줬어. 그럼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얻어지는 이익이 뭐지? 다 임대를 해야 되잖아. 그럼 분양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야, 다 임대가 아니에요. 그럼 그- 몇 프로만 네, 임대였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인센티브를 받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아. 어차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그래야지 6층까지 질 맞지. 건데 아. 10층까지 질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총 짓는 거에 뭐 30%, 몇 프로만 그거는 이제 임대를 임대로 주고. 공급을 항상 해야 돼. 그러니까 8년 왜냐하면 동안. 민간 알겠어. 사업체를 끌어들이려면 이 사람한테도 아니, 이익이 있는 그렇지. 어떤 거를 그렇지. 미끼를 그러니까. 던져야지.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아까 그 프로테이지를 못 봤거든. 그래서 어떤 민간 사업자가 당장 나라고 머리만 안 아니 근데 날려주지. 그렇게 하면 진짜 괜찮네.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 우리 하면 해피바이러스님 눈이 갑자기 반짝거리네. 반짝반짝. 아니 찌는 그런 지역이 이미지. 그러면 지금 만약에 되게 상암동 같은 게 3역세권이잖아요. 네. 그 3종이잖아. 거기 인센티브를 주면 근데 지금 발표한 데가요. 충정로역하고 어디였죠? 그 동화산, 시원 사업. 동화산. 네, 봉화산역? 동화산역. 시범 봉화산역? 단지로 시범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제 거기들은 좀 싸니까 그런데 비싸. 우리 충정로요. 그렇지. 충정로는 아니, 당연히 거기 비싸지. 이제 거기가 봉화산역은 이제 쌀지 또 몰라도. 학교가 있고 하니까 다른 역세권도 지금 3년 동안 3년 완화를 안에. 시켜주는 거야. 빨리 빨리 공부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빨리 규제를 알아봐서 풀어가지고. 빨리 네. 우리가 갑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땅. 청년들도 좀 구제하고 그러면은- 사업도 좀 하고 이러면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알아봐야겠네. 임대료를 한 맞아. 60에서 80% 주변 시세. 하고 1년에 5% 이내에서 올리지도 못하게 8년 동안. 8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야. 건축주가? 그렇지. 그러면 주인이, 인센티브 준 집주인이.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아니,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 최종적인 수익이 남는 국가가 거지. 복지 정책을 해야 되는데 돈은 그러면 없고. 종상향을 그러니까 3배로 이게 해줬는데 이제 뭔가가 그럼. 또 반대급부가 있어야지. 그거 같아요. 재건축 저기에도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얘기는 사업성은 나중에 따져. 오늘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재건축 그것도 따로 계산합시다. 2014년도에 완화준 거에서 네. 그 추가적으로 받는 원래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2개를 신청할 수 있는 원법이 그랬어요. 2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만 아파트를 2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워낙 공급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연면적까지 해서 이제 2개까지 완화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받는 26평이나 25평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내 권리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세를 줘야 돼. 전세를 무조건. 그리고 3년 후에 팔 수 있는 그런 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하기는 하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중에 매매 차익은 남기되 갖고 있는 동안은 그렇지. 좀 저기를 해라. 공급을 해라. 후속을 하고 있는 네, 거구나. 정부 대신은 정부에서. 이제 좀 이익을 줬으니까 이제 그거죠. 뭐. 그러니까 황금 배짱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말씀. 저기 자, 말씀. 정지한 버전이야. 말씀. 청취자분들이 좀 잘 뭔 말인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풀이를 해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버벅댔나요? 아니 아무도 못 알아먹게. 왜냐하면 아무로 못 알아먹겠어. 재건축 지역에서 옛날에는 세대당 조합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냥 단독주택이라도 아무리 큰 평수를 가져도 그냥 하나의 아파트밖에 분양권을 안 줬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았고 부동산이 침체가 되니까 아무도 이제 조합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시공사도 안 달라들고 건설 경기도 침체되니까 안 되니까 부동산 가액에 지분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되잖아요. 권리가액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임대할 수 있는 26평형 포함한 나머지를 이제 내가 원할 수 있는 그거를 했었는데 거기서 연면적까지 더 해준 거예요. 내가 만약에 26평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26평 이내는 초과는. 그러니까 그럼 26평이면 전용이 18평이잖아요. 18평하고 만약 34평이다. 그럼 전용 25.7평이니까 그 더한 것이 우리가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전체 연면적하고 그 이내면 2개를 준다는 그 얘기예요. 아니 근데 원법에서도요. 가액이 2개를 할 수 있을 때는 그거는 원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많아준 거는 이제 면적이 그러니까 합산이 그런 된 그 거. 네. 면적에서 2개를 더 네. 주는 것이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완화를 항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급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는 몇 년 전에 지금 뛰기 전에는 이거를 다 청산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 분양권을 아파트를 안 받고. 근데 지금
지금은 2개를 주니까 아무리 싸도 2개를 받는 게 더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딴짓 하고 있지 말고.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2030 청년주택, 한 어느 정도 건립되는지 또 사탕 발림인지 살펴보려고 찾아봤더니, 뭐 20만 가구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 이거 지금 주거면적 100%를 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100% 다. 주거면적이 100%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근생이나 뭔가를 근생을 같이 해봐야 복합적으로 뭐 해서. 오피스텔 저기에서 얼마나 되겠어? 아니, 그래도. 역세권이니까. 네. 예. 용적률 나머지, 800까지 주면요, 허용 용적률까지 하면 800%까지 올리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긴 하죠.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최고 공급이 좀 될 것 550% 까지 같아. 더 그러니까 아까 주겠다는 말한 거. 듯이 내 거 원하는 거 34평이든 47평이든 받고 26평 받는 거는 임대를 하되 3년까지는 임대를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3년 있다가 임대하고 분양을 하는 거야. 조금 기여를 하라는 얘기지. 왜냐면 정부에서 다 혼자는 못 하니까. 정상향을 시켜줘 가면서 네. 그렇게 하라는 거지. 참고로 취득세하고 재산세도 감면해준대요. 괜찮네. 그러면 네. 이런 거를 찾으러 가야 되네. 예. 아니, 어디를 가십니까? 이걸 독수리 찾으러. 삼형제가 있는데.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총선은 부동산에 영향을 별로 미치는 건 없는데 2016년도에 그 화두는 일단은 이제 부동산에 어떤 것이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기 어떤 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게 이제 2가지 측면에서 뭐냐. 금융시장이 불안했잖아요. 위태위태하고 그리고 실물 경제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해서 근데 그런 그건 것이 어제 영향을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게 2016년도 특히 가장 더 그래요. 피크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또 엊그저께 또 앨런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막 계속 이제 할 거다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위태위태 했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결국에는 걸로 금리 했잖아. 인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금리 인상을 감속시키겠다 이렇게 한 거야. 자꾸 인상하면 지금 신흥국들이 화폐가 떨어지니까 다 빼가는 거야. 달러 빼가고 하니까 위험해지는 거야. 점점 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금 뉴욕 혼란이 너무 증시가 심하죠, 그럼. 뛰고 네. 유가가 안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되는 거지 총선은 부동산에 이제 영향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분양을 해야 될 건설사들이 분양을 못 하는 거야.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늦추겠다는 거야.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잖아. 막 또 옛날에 뭐 저기 모포 갖고 밤새서 기다리듯이 했던 데가 세종시란 말이지. 예. 거기는 미분양되고 이러지 않았거든. 근데 이 총선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관심 있으니까 세종시 있는 분양하는 사람이 건설사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시기만 늦추는 거죠. 그렇지. 한 달, 네, 한 달 다른 뒤로. 건 이제 5월달 하는 얘는 또 늦어도 하반기. 그냥 하반기 정도까지 생각하고 아니면 그렇죠. 내년까지. 어차피 짓고 있으니까 네, 분위기 그렇게 좋을 때 생각하고. 해야지. 괜히 안 좋을 때 안 좋으니까. 썰렁하느니. 네, 그러는 것이지. 다른 건 뭐 그렇게 근데 사실 총선이든 대선이든 부동산 시장을 바꿔놓는 역량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을 잘 쓰고 잘못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지나온 그 과거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 하도 이제 규제를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이제 죽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좀 사실은 강남권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너무 죽여놨으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죽여놨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럼 서울시장 때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를 살릴 것이다. 아니 라고 근데 이제 노무현 했는데 대통령이 부동산을 막 50% 떨어지겠다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엄청나게 올랐잖아. 노무현 올랐는데 시절에는 별로 오르진 않았어. 아니 올랐는데 그 막 원주 혁신도시니 뭐니 그때 다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올라갔으니까 통락을 노무현 시키려고 정권에서는 했는데 당연히 그거를 너무 화랑이 되니까 통락이 그거를 안 됐잖아. 중지를 시켜야 되는 게 못 맞아. 떨어뜨렸지. 근데 못 떨어뜨렸어. 항상 막 올라가고 억지로 있을 때는 잡고만 있었죠. 절대 못 어떤 받아요. 정책을 펴도 안 되는 거잖아. 내릴 때도 마찬가지야. 내릴 때도 아무리 화랑 정책을 써도 근데 그게 안 강력한 먹히는 거예요. 규제를 막 그냥 뭐 그 양도세 50% 60%막 이런 정책들을 막 중과세 뭐 썼지.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썼지만 그래도 뭐 어느 그래서 정도는 뭐 이제 유지를 했었죠. 나중에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V자로 완전히 상승곡선을 탄 거잖아요. 그 여파가 한참 동안 네, 가다가 한참 최근에 동안 갔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선 공약이든 뭐든 부동산 뭐 정책을 쓰시는 분들이 항상 뒷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을 오히려 힘으로 잡으려 그러는 게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해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내가 그 말을 하고 그러니까 싶어. 정말. 수요 공급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고 그 시장의 흐름을
정책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게 물이 흘러가는 쪽이 아래쪽인데 갑자기 위로 역류할 역행할 수는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일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부동산을 어떻게 잡겠다 이거는 하시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은 그거는 다 못 각자의 입장을 다 시장한테 잡히는데. 맡겨라. 이게 나왔잖아, 그래. 얘기가. 그래서 우리 그때 제발.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을 때 우리 강남에서 엄청나게 기대치가 굉장히 많았죠. 높았죠. 막 엄청 바로 폭등시킬 줄 알았잖아. 경제 근데 그랬는데 어땠어? 이제 어. 그 소고기 파동 때문에 완전 맞아. 촛불 집회를 1년 반 동안 보는 동안 그 양반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줄 이제 쓰고 강남권에서 있었어, 그때도. 뭐야 이렇게 돼버렸죠. 뽑아줬더니 아무것도 한 게 네. 없네. 이렇게 결론은 되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 터트리고 세곡동에 자기 땅값만 올려놓고. 비싸게 올려갖고 거지. 개인적인 4대강도 부만 했잖아, 4대강.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 대통령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부동산 정책을 잘 썼다라고 아무도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애청자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한테 애청자로 바뀌었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무슨 정책 아니 물론 우리 해피바이러스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정부 정책에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좀 움직이면 거기에 수익률이 좀 있다. 이게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뭐 이번 대통령 우리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혼한 부부들 많아요. 남편은 야 이제 50% 떨어뜨릴 거니까 절대 사지 마. 근데 마누라는 사고 싶었잖아요. 근데 안 샀잖아. 어떻게 됐어? 계속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섣부르게 막 판단을 해서 지금 아니 살아 그래서 나중에 이혼한 살아. 부부도 있고 최측근 중에는 가라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양도세 중과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구나. 별짓을 다 해. 그래갖고 별짓을 다 하니까 그거 정말 찢으면 이제 영원히 찢기는 거야, 찢기는 거. 서류상으로 그래서 이혼하신 분도 서류상으로 이혼했다가 진짜 이혼한 사람도 있다? 그렇죠. 이참에. 맞아. 이제 예, 그렇게 하다가 대부분 그래요. 많이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뭐 한 2, 30년 살았는데 뭐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헤어지는 거지. 그래도 자기는 이쁘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무슨 막 머리 굴려봐야 이때 근데 머리 굴려봐야 소용이 지금 없어. 이제 그냥. 우리가 뭐 필요할 때 이렇게 사, 그냥. 총선에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부동산에 그렇죠. 아까 제갈량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망언이 그냥 정책성. 얘기하는 거고 공약성.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신임른 여사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반영이 되는 그 지역이 변화될 수 있는 지역 뭐 KTS, GTS 네. 뭐 그다음에 삼성동 같이 현대 사옥이 들어와서 롯데월 잠실에 이런 변화되는 지역 그런 변화되는 지역을 말하는 거지. 거기 가서 좀 그렇지 얼쩡거리는 게 청계천이나 낫겠죠? 뭐나 그런 데는 그렇죠. 절대 빠지지 않는 지역이고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한 삼성이 가는 한 우리나라가 가듯이 정책에 롯데월드가 저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 지역이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인구 인구가 유입이 유입되는 들어오는 게 거죠. 얼마만이며 네. 그다음에 삼성동이 현대 사옥이 짓는데 빠지지 않잖아. 그러면 누구나가 그 지역은 좋은 지역이면 그 지역은 빠지지 않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역세권인데다가 인구 유입도 되고 예. 어떤 뭐가 됐든 예, 이슈가 그러니까 이슈가 뭐 있고.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것도 봐도 뭐 삼성이나 GTX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곳 예. 그렇게 경기도권에서도 그런 노선들이 인터넷 보면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보라는 거지. 국회의원들 그 말에 그래요. 그냥 해놓은 거 아무 신뢰할 게 의미 하나도 없는. 없어. 지금 그거 현재 우리 동네 최측 동작구 사당동에서 정몽준 의원이 아유. 땅값을 2배로 올리겠다 그래갖고 사당동 거기 그걸 못했잖아요. 뉴타운 한다고 난리 그래가지고 쳐가지고 안티 정몽준 씨 주민들이 거의 반이 넘죠. 이미지가 팍 갔죠 그때. 잘 써야 돼요. 그렇게 그 못 나와, 사람들의 이제. 책임 없이 그냥 하는 그러니까. 말에 공약 의존하지 말고 남발이죠. 그냥 현재 실행이 돼 가는 거, 네. 공사가 진행되어 가는 곳들, 네. 뭐 내년이면 후년에 개통이 된다. 뭐 그런 지역 많거든. 지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그래도 우리 국민을 이끌고 나갈 정치인들 대표잖아요. 어찌됐든 우리들의 대표. 네. 그 사람들을 국민들조차가 이렇게 신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참 걱정스러워요. 똑똑한 사람들 다 애국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그 사람 두뇌를 다 돈 주고 사가는 거야. 참 걱정스럽다. 미래가 좀 걱정스러울 것 같아. 그 이세돌과 러버크 거기서 우리가 충격을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창의력을 젊은 애들이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많잖아.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우리가 대학을 갔을 때 그 대학 교수한테 잘 보여야 학점을 잘 받는 거야. 이 학생이 내 뜻과 똑같아야 F를 주는 거야. 그 학생의 창의력이나 이런 거 다 창의력이 무시돼야 돼? 했을 때는 얘가 그 창의력을 보지를 못하는 거야. 교수님은. 교육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결국 삼성이 구글의 영업사원밖에 안 되는 거야. 삼성도 소프트웨어- 지금 안전한 예, 기업은 안전한 아니에요. 우리 게 예. 아니고 이게 몇 년 안에 구글을 없어질 뭐 소프트웨어를 뭐 우리가 내 뒤에 속하더라고. 영업을 해주고 그 영업의 이익은 구글로 다 가는 거예요. 거기 삼성은 조금 떼어먹고. 예. 그다음 이번에도 이세돌도 구글에 이용을 당한 건 거지. 우리의 구글 모든 정보 이세돌의 그 머리를 너보다한테 준 거였잖아. 그렇게 된 거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마 그렇겠죠. 이세돌의 그 술을 이제 그 인간만이 수를 할 수 있는 술을 또 그거를 입력을 시켜서 그렇지. 그거를 데이터를 만드는 거야. 구글에서는 얘한테 얼마를 준들 무슨 그러니까 아깝게 알량한 하겠어. 돈이지. 그럼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를 뭐 걔는 부가가치를 둘이 창출할 수 있지. 둘이 이걸 경기를 함으로 인해서 네, 구글은 전 세계에서 그걸 알리는 거지. 주식에 그날 폭등을 한 거잖아. 이제 우리가 이 3,000%로 심각하게 빠진 정말 때가 온 심각해. 거예요? 이거 아니야, 진짜 이건 문제야. 이거 사적으로 정말 말하면 안 돼. 우리나라에 이게 모든 거가 다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근데, 그나마 반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애들의 미래가 걱정되지. 우리 애들이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애들은 또 애들대로 그거는 살겠지 뭐. 예전부터 예상화가 된 문제들이고 어쨌든 컴퓨터가 월등히 발달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배할 때도 올 거야. 하지만 근데 그러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런 걸 발전시켜 놓으면서 뭐 하다못해 뭐 홈시어티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갖고 편리해지려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해놓은 거에 이제 자기네들이 나중에 받는 수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안 그러니- 그랬으면 이제 발전을 안 그러니까 시켰어요.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로봇이 이제 앞으로 야구 경기장에서 심판도 로봇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년 실업 하잖아. 그만큼 연결이 은행에서도 되네요.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직원들 덜 뽑는 거고 우리가 인간이 저기, 설 자리가 없는 거네. 기업에서도 기계가 그렇지 다 기업에서도 차지하니까. 노조도 안 하고 기업 말썽도 안 자체도 부리고 퇴직금 줄 복지도 안 의미가 해줘도 없고 되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퇴직금 안 준다고 으쌰으쌰 해야 되지. 그렇지만 너보다한테 퇴직금 줄 일이 있어. 생리휴가를 줄 일이 있어. 육아휴직도 안 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 하면 그 로봇을 택하는 거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왜 그 끔찍한 사이보그 영화가 아니 떠오르지? 그러니까 나 지금 영화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개봉 이제 영화 사람이 거의 많이 보거든요. 아위윌비백 이런 거 나와야 돼. 맞아. 그 기계들이 영화들 점령해 보면 있고. 그게 뭐였지?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제목을 또 까먹었네. 사이보그 오천? 거기에 보면은 아일랜드로 네. 보내준다고 네. 해. 네. 아일랜드였던 것 같아 제목이. 맞아. 아일랜드를 보면 거기에 최근이 아니고 네. 엄청 오래됐어요. 오래된 거야? 난 최근에 봤어 그 영화를.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막 이렇게 어떤 건물에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다가 사람들을 잉여인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걔네들을? 네. 거기에 다 이제 사육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다 가둬놓고 그냥 막 맨날 그 어떤 화면을 막 보여줘요. 그 아일랜드에 막 그 푸르른 막 무슨 피지섬 이런 데서 막 수영하고 막 이런 장면을. 그래서 그 사람이 요번에는 누가 발탁이 돼서 글로 보내준다고 해.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뭐냐면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의 잉여인간이야 이 사람들은. 맞아. 그래서 그 그거 사람이 봤다. 병이 걸렸거나 어. 잘못되면 얘 거를 다 어디 주는 데리고 거지. 가서 다 죽여갖고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아까 노본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점점 정말 잉여인간이나 어떤 뭐라 그럴까 소모품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영화가 실제 상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대선 주자 중에도 뭐 로봇이 알파고 사이보그. 포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될 것 같아. 아니 우리 너무 세대는 아닐 것 완벽해지는 같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뭐 정치인들이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것 그래, 같으니까 차라리 맞아. 청탁을 알파고 못해. 4가 나. 청탁을 못해서 뭐 알파고 4, X건설 5가 더 이게 나을 안 것 되는 같아. 거지. 그래 더 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네요.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로 저렇게 가가지고 맨날 싸우긴 하지. 으르렁거리는 하지. 그거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로봇이 더 국회의사당에 로봇을 안 쳐는 게 더 그렇지. 낫겠네. 현명한 판단하는 거지. 최소한 싸우고 비리는 탄압 없잖아, 받고 하는 거 비리. 아니야. 돈은 받지 않을 거 아니야. 엄청난 비리는 없어. 아니 싸우려 그러면 지들끼리 전원을 다 차단시키는 거야. 삑 안 쳐놔. 띠디디디. 3,000% 고만 빠져. 그러니까 나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머리 되고 아파. 지금 우리 다시 원점으로 우리 돌아갑시다요. 화이팅. 네. 그래도 행복해요. 네. 우리 제갈량님은 어떻게 총선 나가실 생각 없으신가요? 순간순간 우리 모두 행복해요. 근데 참 그게 생각났다. 최근에 안산에서 집을 파시고 그분이 현금 5억을 들고 오셨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5억 가지고 뭔가를 살려고 굉장히 다니셨던 분이에요.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이 5억이란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5억 가지고 돌아다녀 보시니까 아무것도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를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괜찮은 거 마음에 드는 거를 뭔가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5억이란 돈의 가치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랑 뭐 전세 가격도 워낙 오르다 보니까 5억, 10억이 이제 좀 안 된 말이긴 하지만 돈이 그렇지. 좀 아니잖아요. 지금은 돈의 가치가 그다지 큰 그런 가치가 없는데 이분이 이게 항상 부동산을 자기 집을 팔고 전세를 살거나 현금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 작년에도 뭐 계속 오르는 걸 다들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돈 갖고 있으면 뭐 은행 금리 뻔히 아시잖아요. 뭐 1% 뭐 좀 있으면 이제 뭐 제로 금리 뭐 마이너스 금리 갈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분은 그나마 어찌됐든 죽으나 사나 이 강남 언저리 강남에서는 좀 힘들어요. 정말 아무리 뒤져도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융자를 많이 얻자니 자기 나이가 있기 때문에 융자 이자를 감당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강남 언저리 역세권 이런 데를 이제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다니셨는데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걸 하셨어요. 하셨는데 너무 만족하시고 안도에 막 숨을 내쉬시는 거야. 5억 갖고 정말로 돌아다녔는데 정말 살 게 없었는데 뭔가를 살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만족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청소는 어떨 것이냐 뭐 2018년은 어떨 것이냐 다들 막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일반 서민들도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거에 거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어. 근데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취향에 맞는 거, 자기가 원하는 자기 거, 돈에 맞는 거. 이제 그리고 너무 그거를 되지도 않는 그거를 섣불리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당장 내가 전세로 이사를 가야 되면 사야 되는 오빠니까 거지. 집을 사야 되는 그렇지. 거고요. 사야 되는 거지. 내가 건물을 팔았는데 돈을 갖고 있다 야금야금 파먹느니 또 사야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냥 모든 그대로 움직이면 상황이 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다 같아. 똑같지가 않잖아. 네. 결혼을 해서 준비를 하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그렇죠.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논현동 상가를 네. 이분이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었냐 그러면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제 파일럿이야. 그래가지고 엄마는 어제 이제 먼저 미팅이 됐었어. 근데 네. 우리가 2층이에요. 논현역 바로 앞에 2층이었는데 이 엄마는 1층인 줄 알고 온 거야. 근생이라니까 이제 근생이 1층 상가를 생각했구나. 근생인데 본인은 1층으로 알았던 거야. 계속 옆에서 2층이라 했는데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33이야. 근데 5억을 들고 은행에 넣어놨더니 1억에 10만 원도 안 된대. 당연히 안 되죠. 1억에 지금 10만 원이 안 나온대. 그래서 자기 아들이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인데 이거를 1년 동안이죠. 1년. 한 달. 그래 1년에 200이니까. 정신 차릴 거야 안 차릴 거야. 뒤에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그냥 언제 싫다 밥을 될 뻔했네. 아유, 우리 애청자들이 얼마나 똑똑하시대 알아서 계산하셨겠죠. 그렇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그런 거 굳이 거야. 따지지 마 좀.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온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통해서 이걸 다시 계약을 하고 싶다. 정말 이제 본인은 상가가 사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의 상황이 있거든. 그 돈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고 이제 결혼을 할 생각이니까 부모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순수 자기 자본금으로 사는 거지. 야무진 총각이.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요즘 아주 놀랬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청취자분들도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저희 많이 방문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깨어 있는 분들은 많이 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제가 그 나름대로. 듣고 있는 그 강의 이제 목요일마다 나가는 데가 있는데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연령이 27세서부터 35세에 한 그게 잠깐 얘기하셨던 4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엄청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목표가 있는 거야. 내 생에 뭐 50채를 집을 50채를 사겠다. 그 열정. 너무너무 내가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당신들은. 항상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목표가 나를 이끈다. 뭐 정말 그런 얘기. 아들, 했잖아, 딸 같은 지난번에. 애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사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 이렇게 상담해보잖아요. 그러면 30대 중반에서 이제 중후반인데 다 대기업을 다니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탄탄한 직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뒤에 미래를 많이 걱정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제 상급자들 보면 막 이렇게 이제 명퇴도 하고 막 이런 그렇죠. 걸 또 보면서 머지않아서 나도 저런 상황이 되겠구나 하면서 돈을 많이 벌 때 어떻게든 뭔가를 준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미리미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맞아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것 같아. 정말 미리 준비할 줄 아는 예. 50대 돼서 예. 그때 준비는 늦거든. 그리고 언제 명퇴당할지 모르는 부분이고 지금 50이 빨리 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거의 40대에서부터 다 명퇴잖아. 말이 명퇴지 사실은 그냥 해외 사업부 나갔다 들어오면 할 일을 안 줘요.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그럼 다시 또 해외 사업부로 또 나가는 거야. 그렇게 그냥 한 3년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럼 40대 후반에 이제 할 일이 없어. 더 그러니까 이상은. 제가 또 오늘 또 안타까운 얘기도 또 하나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또 손님 중에 30대 나이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항상 부동산에 또 자주 들리고 관심도 있고 막 그런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현금 한 2억 정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뭔가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게 참 괜찮은 물건이었는데 두려움이 제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본인들이 충분히 내가 봐서는 해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먹기에 딸린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힘들어. 왜냐면 그거를 계약을 하고 밤새도록 이제 고민을 했나 봐요. 잠을 못 그래서 자는 거지. 은행에 가서 그 다음 날 바로 막 뭔가를 알아보고 대출도 그러니까 모든 게 부정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는 순간 모든 게 이제 회색빛이 된 거예요. 사실은 핑크빛이 있는데 본인은 이제 부정의 그걸로 이제 아이콘으로 바뀐 거야. 맞아. 그래가지고 자기를 옥죄어오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제가 강박관념. 그렇게 해서는 우리 시크릿이란 책을 아. 보면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려웠던 게 그 사람을 계약을 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진행을 시키고 싶지가 않은 게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정말 좋은 부동산도 기운이 나쁜 기운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도움을 벌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병이 날 것 같아. 하지 말아라. 이제 본인들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 부동산이 사실은 어떤 게 안 좋은 걸 샀더라도 그렇고 좋은 걸 샀더라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부동산 그런 마음가짐에 따라서 굉장히 막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부동산에 대한 기운이나 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투자하고 싶은데 막상 자기한테 왔을 때 용기를 못 내는 거지. 너무나 이제 두려움이 용기를. 더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제가 이제 많은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정말 마음 먹기 딸려 있어요. 모든 근데 게. 해보지 않았기 또 때문에 개인적인 또 성향 따라 좀 우리도 차이가 있고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너무 어려운 근데 결정이었잖아. 그게 그냥 데이터로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근데 이제 본인들의 심지가 그만큼 안 되는 거지. 너무나 어쩔 수 없어. 안타까워. 확신이 없기 어. 때문에. 떠먹여줄 수는 확신 없어. 본인이 너무 이제 그걸 함과 확신이 동시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이제 안 오시는데 뭐냐면 하고 싶어 얘기를 네. 들어서 근데 여기저기 이제 방송이니 뭐 정보가 엄청 난무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떤 것을 취합을 해야 되는지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또 아는 만큼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와서는 했는데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또 이제 갑자기 주변 불안하지. 사람들이 또 이제 물어봐. 나보다 더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기보다 정보 전문가한테 얘기를 곤란해. 그게 제일 들었는데 위험해. 저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 그렇지. 큰일 난다. 지금 안 된다. 이 요즘 상황이 힘들다. 너무 뭐 한다. 어쩌라 이러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책임질 말을 해주고 싶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인 근데 얘기만 이제 해주겠지. 지금 2016년도에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많이 했다가 한 11월인가 12월부터 좀 내려막기를 달렸어요. 네. 내려막기를 달렸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1, 2월에 봐도 좀 이제 주춤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3월에 개포 이제 2단지 같은 경우가 분양가를 3,760을 했단 말이지. 근데 신반포 자리가 얼마였어요? 4,300을 찍었어요. 30. 제곱미터 3.3 제곱미터당. 근데 요번에 이제 6월에 분양할 개포 이제 6월에 분양을 할 건데 4,300만 원을 넘겠다 이거야. 개포를? 이게 이제 그럼 반포를 반포가 더 오르겠네 그러면 결론은? 그러면 바빠지시는 17억 해야겠네. 그러면 17억 어떻게 그러면. 되겠어? 지금 아니, 이미 그렇게 6월이면 내일 네. 모레인데 그래서 지금 강남 재건축이 꿈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개포도 지금 개포시형도 이제 이주를 해야 되고 강동도 이주를 해야 되고 우리가 방배도 이주를 해야 되고 반포도 또 남아 있어요. 강남이 이슈가.
지금 이렇잖아요. 네. 이 강남이 이런데 지금 수도권은 지금 주춤하고 있어 당연히. 왜? 지금 이제 막 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있는데 안양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어땠어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가 넘었죠. 버렸어. 아파트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단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어떤 수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까지 사람들이 불안불안하면서 이제 전세가 막 그때도 매매가를 웃두른 것이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도 안 샀죠. 매매를 안 했어요. 참을 만큼 참다가 2015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그냥 샀어야 되는데 참지 말고 발 빠른 사람만 샀잖아요. 그래놓고는 실컷 오를 때는 그때서 또 이제 사는 거야. 꼭 미리 사놨으면 내가 실컷 오를 때 팔면 된 것을 남들 참을 만큼 참다가 이제 상투를 꼭 잡으니까 맨날 손해를 보는 거잖아. 이제 강남의 재건축 안타까워, 같은 경우 안타까워. 일반 분양가를 그렇게 이제 좀 거침없이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없어요, 서울 시내에. 그 공급이 없는 이유는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 강북 쪽에 재개발, 뉴타운, 재정비 촉진, 뭐 균형 촉진 거의 다 해제시켰잖아요. 네. 그러니 거기서도 공급이 안 나왔고 더 난리가 났는데 그나마 강남권은 23개 재건축 업장에서 해제된 구역이 달랑 2구역밖에 없어요. 그러니 다시 진행할 거. 아니 거기 완전 해제됐어요. 네, 두 구역은. 우리 8구역도 해제됐고 완전하게 해제됐구나. 완전 해제된 데 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지역에 자체적으로 재건축이든 뭐든 조합원들이 자기네가 시행자가 돼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하고 서울시의 비용 보조나 이런 게 나가서 하지 못해갖고 저렇게 표류해서 근데 중요한 건 강북 쪽에 모든 재개발부터 시작해갖고 해제된 지역들에 투자자들이 강남권에서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강북에서도 어렵게 벌어갖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허공으로 이제 수조 원이 날아갔다는 거 해제됨으로써. 그렇지. 근데 그게 서민을 살리는 정책은 아니거든, 아니지, 사실은. 당연하지. 네. 그거가 또 지금 와서 3, 4년 뒤에 나타난 여파가 공급량이 없어서 전세금이 이제 미친 듯이 뛰었다는 거. 그렇지. 그것도 그러니까, 맞아요. 1조를 가했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권이 어. 일반 분양가를 되게 넘어가는 잡는 거지.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상관이 이렇게 폐지했잖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지. 없으니까. 없으니까. 면 황금 배장님이 얘기하신 강북에 이제 그 재건축 해제하고 강남에 해제하고 이유가 달라요. 강북은 맞아. 분양이 사업성이, 안 되니까 사업성이 안 맞죠, 사업성 그리고. 안 맞으니까 시공사들이 안 달라드니까 할 수 없이 이건 묶어만 놓고 아무 것을 못하는 거야. 10년 이상을 내 재산인데 내 자산을 내가 맘대로 못해. 그러니까 그건 해제를 하는 거고 강남은 어때요? 내가 수익성이 좋죠. 재건축하는 것보다 내가 내 집을 짓든지 분양을 하든지 세를 나먹든지 수익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 그 해제하는 거야. 그 차이가 굉장히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차이가 그래서 그 엄청나죠. 차이가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주 수요가 너무 많아. 다 곳곳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려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그 신문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이제 개포가 아니 4,300 난 4,2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많다고 해가지고 에이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다시 4,300을 넘겠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누가 분양도 안 되는 걸 누가 미쳐서 4,300 너무 세지 평당.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분양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갑자기 떨어지려다가 떨어질 수가 없어. 어머나 다시 이제 그래서 다시 공급이 없다 시작하네. 보니까 분양이 네.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많아. 이주 지금-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때를 노리지 않으면 지금 늘 같은 오는 경우 기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그러니까 어. 분양업자들은 사업자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지금 아주 최고의 기회인데 그렇게 해서 다 지었잖아요. 다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지금. 그렇게 다 해서 공급을 했어. 뭐 2018년, 19년 뭐 이때 다 이제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18년이 먼저 와요. 2016년이 먼저. 2016년이 먼저 오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지금 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이 응. 내일 때라 아직 이거지. 오지 않는 오늘 날이잖아. 시작해야 된다 그 오늘 말이구나. 시작하라고 해놓고는 지금 바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나도 잠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초창기에 2년 전, 3년 전만 해도 2,200~300이었잖아요. 지금은 3,000이거든요. 네. 다 지금 다 논현동 3,000이야. 같은 경우도 3,000짜리는 진짜 3,000에 샀어요. 3,000이 논현동을. 뭐냐? 평당. 땅가격. 평당 3,000에 샀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이 평당 3,800, 4,000. 청담동 같은 경우 4,200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대치동 같은 경우도 그것도 땅도 없어요. 땅이 없어요. 아니 근데 어찌됐든 땅값이 오른 이유는 사업성이 맞기 때문에 올라도 팔리니까 그럼요. 계속 오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수요자가 계속 근데 있으니까.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빌라 같은 경우도 네. 잘 팔리니까 그렇죠. 계속 땅을 비싸게 찾을 팔아도 수밖에 없는 팔리니까.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되지만 너무 자기가 돈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빚을 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러면 조금 그거는 힘들죠. 아니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막 아무나 여기저기 막 왜냐면 아무나 돈을 다 벌기 하시면 안 전에 돼요. 먼저 네.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경험을 많이 또 주변에서 또 그래서 봤죠. 또 많이 이제 우리가. 나 피말을 우리 내지.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30살 먹었는데 지금 아파트가 10개래요. 아. 그래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나이에 그렇게 벌써 준비를 했니? 라고 했거든. 네. 근데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럼. 강원도. 못 사. 아, 저기. 내는 못 사. 창원, 아니. 울산, 지방에. 왜 그렇게 됐지? 근데 제가 아시는 미용실 원장님은요, 지금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부동산 죽을 때 있죠. 2008년 이후에 그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원래 강원도에 계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머리를, 그분이 너무 잘하셔갖고, 강원도까지 머리를 한 2년 동안 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강원도에 아파트 있죠. 그러니까 지방이라서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고, 강원도에 있는 18평형 아파트가 그때 4천 얼마짜리가 있었어요. 4천 얼마, 5천 얼마, 한 10년 안쪽인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10년에서 15년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거를 50채를 사신 거예요. 50채를 사셔서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임대를 하셨는데 지금 그게 가격이 한 1억 정도 됐었어요. 1억이 그 몇 년 전에 1억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월세는 또 강원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월세를 뭐 보통 1000에 30, 1000에 40 이렇게 받으셨는데 지금은 아파트 값도 올랐고 수익률도 많이 높아졌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미용실 원장에서 돈을 현금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어찌됐든 결론은 지방에 있는 거기 부동산이지만 어디예요? 강원도 속초? 강원도 속초. 그래. 그러니까 속초는 속초는 관광이라도 좋아요. 되지. 속초는 예. 그래서 나도 그래서 굉장히 재테크를 잘하신 케이스를 제가 그 봤어요. 총각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현금 갖고 있는 속초가 또 좋아지고 그쪽도 우리가 네. 도로 교통이 편해졌잖아요. 그 편해지잖아요. 고속도로 나면서 한 시간 반. 단축됐어 시간이. 그 하여튼 굉장히 기차, 잘하셨던 것 열차도 같아. 뭐가 들어가죠? 양양까지. 양양간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있고 또 우리가 기차도 GTX가 뭔가 있어요. 속초에 예, 속초에 뭐 하나 지금 양평인가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연결되는 게 있어. 어찌됐든 그래서 나는 50채를 사시더라고 50채. 전세 끼고 하니까 자기 돈 얼마 안 갖고 샀어요.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 얘도 네. 1억 크시네. 가지고 아니, 1억 돈이 좀 가지고 있었어요. 뭐 여기 저기 그래서 어디는 잘했고 어디는 못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얘가 이제 전혀 다른 거야. 여기는 제대로 한 사실- 지방에 투자고 그렇지. 네. 총각은 이제 제대로 한 그냥-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이제 심란한 어. 상태고. 왜냐면 저 인터넷 보고 막 이제 하니까 그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전세 끼고 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제대로 알찬 거를 가져가야 되는 안 거지. 팔리는 거지. 그러면 그 애물단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애물단지가.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큰 건물을 사면 취득세도 비싸잖아요. 취득세 비싸고 재산세도 비싼데 이거는 어찌됐든 임대사업자 내시고 한 개당 과표가 적게 잡히잖아요. 뭐 6천만 원, 4천만 원 했으니까 과표가 재산세가 뭐 10만 원도 안 나올 거예요. 개당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짭짤하게 투자 잘하셨다 이 생각이 그런 들었었거든. 경우는 좋은 예가 네. 임대사업을 하면 지금은 이제 한 채부터 임대사업을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임대사업은 그때 당시에는 세 세무서에다가 채 이상이었나? 사업자 내는 거 말고 구청에다가 사업자 등록하고 또 세무서에다 내는 걸 말하는데 그렇지. 그 5년간 지금은 이제 한 채도 되고 5년 동안 임대사업을 내면 양도세가 거의 안면되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임대 그 사업자 사업 등록. 주체가 되는 그 그러니까 이제 것들. 만약 50채를 가지고 50채 있어도 갖고 있어도. 다 있어도.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거기서 5년 동안은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굉장히 잘했죠. 그 이제 조건이 이제 10억 또 갖고 우리가 하셨는데. 5년 동안 팔 수 없는 거지. 매매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는 올해부터 4년으로 단축됐어요. 임대 의무 기간 4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또. 우리가 이제 재테크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또 어떤 분은 저희가 건축할 때 항상 저번에 우리가 몇 회인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불법 건축물 네. 확장하는 거. 네. 그분 같은 경우 우리 현장에 와서 항상 확장한 거 있냐고만 해요. 아. 다음 현장은 어디냐. 이번에 우리가 잠실 같은 경우나 삼성 네. 확장하는 부분 그걸 자기 달라고.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시는 거죠. 만약에 저게 똑같이 전세는 다 받을 수 있죠. 네. 자기 돈 투자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전세는 똑같고 매매가는 위법 확장이니까 싸고. 매매가가 많이 싸니까 예.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는 정말 소신껏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소신껏, 그런 자기 분이 소신. 진짜의 고수예요. 네. 우리가 2억 뭐 미만이었을 때는 지금 옛날에는 임대사업자 냈을 때 취득세에 면제됐었잖아요. 네. 작년까지. 근데 올해는 저기 2억 이상 분에 대해서는 내잖아요. 일부 면제. 예, 일부 면 그러니까 2억까지는 면제고 나머지 대해서는 내는데 그런 것까지 다 알 정도더라고.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고수분들은 투자 좀 하려면 그래서. 세법도 공부 좀 해야겠더라고요. 지금 요새는. 이렇게 재테크가 안 되니 이제 좀 세테크를 힘드니까 해야 되지. 세테크도 세테크까지. 하는 예. 거예요. 세테크만 잘해도 아. 돈이 그것도 그러니까 몇억 될 세테크 수 하니까 있어요. 또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우리 손님들 보면 아니 꼭
지역도 지르고 나서 와서 세금 상담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팔고 왔어. 그래갖고 갑자기 하기 여기 전에는 신혼여사가 보기 싫은 거야. 나 정말 너무 그런 안타까워. 거야. 네, 왜 다 저지르고 오셔서. 아니 이제 참 그런 걱정스러워. 심리가 또 있을 거야. 하고는 싶은데 말릴까봐 못 가는 거지. 그런 건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저도 경험담이거든요. 네. 이게 그때는 몰라. 몰랐어. 생각을 못해. 우리처럼 다 아는 게 아니야.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초보자일 때 이거를 다 팔아놓고서 세금을 계산하는 개념이 거지. 없죠. 지금부터 건축할 때면 땅을 사면서부터 네. 우리가 모든 거 돈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이런 걸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런데 세금을 생각하면서 액션을 취하죠. 그런데 네. 그 몰랐을 전에는 때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낸 것에 대해서 그냥 팔고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내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네. 팁을 드리자면 뭐냐면 만약에 두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양도 차익이 적은 것을 같은 날 팔아도 돼 사실은. 같은 날 팔고 접수 시간을 따로따로 하면 되나? 팔고 양도세가 등기만. 이제 해가지고 더 적은 것을 먼저 신고를 접수를 해. 접수번호가 더 빠르면 돼요. 그리고 양도 차익이 많이 나는 것을 비과세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차를 그거- 둬야 되지. 그런데 하나를 비과세를 받으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럼 기본공제는 이거는 먼저 받고. 그렇지. 예, 기본공제 그럼 해봤자 되네. 250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별거 아닌데 순서 잠깐 바꾸면 돈이 막 이제 세금으로 다 어마어마하지. 나가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무서워요. 그걸 세금이. 잘못해서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 그리고 맞아.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이거를 또 우리도 잘 몰랐는데, 디테일하게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2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임대주택이고, 네. 자기 하나는 사는 주택이에요. 네. 그러면 자기가 사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냈을 경우에 자기가 사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거주 요건 2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 주민등록 되죠. 옮겨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두 다 양도세에서 거주 요건이 다 폐지된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은 거주 요건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알아야 만약에 되더라고. 임대주택을 안 냈다. 네. 그럼 일반 1가구 3주택이다 이랬을 네, 때도 거주 요건 그건 필요 없고 다 없어요? 일반 보유, 세율이에요. 보유만. 네. 임대소득 보유만. 그 다주택자니까. 보유만 아, 1년 이상 되면 무조건 아. 일반 세율이야. 2년 뭐 이것도 소용없고 그렇구나. 그냥 예. 대신 이제 중간은 안 하고 일반 장기 세율로. 보유 특별공제가 되지 3년 이상 또 근데 보유하면 이제 다주택은 뭐 얼마 혜택이 없으니까. 근데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부동산 아무데나 가서도 이런 간단한 세법은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들이 기본적인 걸 알고 있으니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잘못 그게 알고 이제 명쾌하지 않다라고 하면 네. 각 시든 아니면 구 단위로 이 세무서들이 있잖아요. 세무서 주변에 세무사 사무실이 많아요. 잠깐 사실 물어보면 상담비가 되지. 돈 1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가서 도움을 먼저 그렇지. 받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어. 뭐냐면 뭘 뭔데 알아 또. 물어본다 사실은 알아 아니,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상황을 다 가서 다 다 펼쳐놔야 돼. 내가 디테일하게. 이거 막 뭐 블라인드 치지 말고 이거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상담은 정말 잘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은 진짜 디테일하게 정말 잘 알고 아주, 계셔? 저기 다 보따리를 풀어놔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진솔해야 돼. 그래야 그럼 거짓이 없어야 거기에 되는 거지. 맞는 맞춤형 네. 어떤 투자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게 하든지 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게 가감을 하시면 안 돼. 네,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돼. 그렇게 아예 알아서 다 장구하게. 그러니까 글을 딱 읽어보면 아 진정한 상담을 원하시는구나가 딱 느껴질 네,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상담을 안 자세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해결도 해드려야 그거를 되고. 보고 안 할 수가 없죠. 막 그렇죠. 전화기를 막 나도 모르게 서로 누르고 진심이 있죠?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시간이 다 됐- 돼가지고 시간이 다 됐네. 몸의 시계가 말해주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 어찌됐든 섣부른 진단은 이제 안 맞으니까 그냥 소신껏 자기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부동산 오늘 투자는. 이 얘기하다 오늘 또 뭐 총선해갖고 정치인들 많이 까는 거 아니냐 예상했는데 좀 못 갔죠 우리 오늘. 욕을 그냥 바가지로 퍼부으려고 그랬는데요. 아니 깔 필요도 없어. 까는 것에 의미 없어. 왜냐면 그런 입만 데서 아파? 그렇지 입만 아프지. 우리는 달라지는 게 아니 근데 고상하게 이미 청취자들이 알 거예요. 더 알지. 그 맞아, 사람들이 맞아. 뭘 해주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럼 그냥 우리보다 앞서가고. 근데 제가 20, 30대 이런 이제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고 굉장히 극도의 이기주의 뭐 이런 세대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야. 사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걔네들이 어. 더 많지, 없지 제대로 않아.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하도 나이 먹은 이제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리고 그냥
그냥 것 뭐 같아. 된다 그러면 짝대기 하나만 가서 찍고 뭐 이런 거지. 아우, 근데 우리 때는 아니야. 우리는 그 정도는 우리 아니고. 아니 70대 제가 반표만 드려야 된다. 70대 80대 그 윗세대. 또 위험한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든. 아니 그래 그러니까 맞아. 예,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더라고. 아니 생각보다. 누구처럼 묻히고 싶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집에 계시라 그랬다. 아니 묻혔잖아. 근데 정치인들을 정치인들이 문제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파헤치는 없어. 이유가 순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유난군 또 무난 저기 군. 나오는 거야 또. 뭐냐면 머리 아프네 그러니까 갑자기. 어지러운 저기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어지러운 군자만 있을 뿐이라고. 나라가 어지러운 게 아니고 군자가 어지러운 네, 아까 뭔가를 좀 깨어 있는 사람만이 어지럽다는 그렇지. 얘기구나.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만이 사람만 있을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뭐 해보겠다고 깝쇼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경제가 어지럽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지러운 문제네. 나라가 그러니까 그럼. 결론은 정치인이 문제네. 그러니까 그렇지. 정치인이 문제인데 우리가 정치인을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그러니까 한 10사람 중에 한 뭐 5사람만 그럼 모르는데 한 사람만 다 그래? 거의 막 다 그렇기 때문에 말짱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는데 가면,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누구를 매 선거 때마다 그래서 그래요? 대선이나 선택을 총선 못해. 때 매 선거 때마다 상대방을 핥고 이러는 건데 그때마다 뭐 우리끼리 다, 일희일비 하는 거고. 내가 잘못됐다는 사람은 그래. 하나도 없고 다 잘났지. 그래서 남만 잘못됐다 해서 그게 참 안타까워서 어떻게 누구 하나를 말할 할 근데 수가 제가 없어. 보면 정치판은요, 소신이 있으면 안 되는 게 그 판인 것 같아요. 소신이 있는 사람이 거기 가면 손이 있으면 안 막 돼, 안 이미 돼. 다 여기가 막 망치로 두드려. 여기가 여기가 다 아니, 진흙탕인데 흙탕물인데, 혼자 맞아. 하얀 옷 입고 가봐야 바로 튀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는 안 이렇게 된다고. 뾰족하게 솟아올랐으면 막 이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어? 두더지 잡기야, 두더지 잡기. 네.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그게 안 손보시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 네가 가나 내가 가나 다 똑같아. 그래도 소신을 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나? 나라 그래도 정치판. 술 취한 것 같은데 왜 이래 얼굴이? 방금 표정 되게 웃겼어. 네가 가래 정치판. 아이고 우리 청취자들이 봐야 되는데 이게 표정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 아쉽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은 무슨 말 할까 되게 걱정했는데 또 할 말이 또 많네. 그러게요. 막상 2주만 보따리에 했는데 풀어놓으면. 그래도 막 싹 나오네요. 오늘은 제갈량님께서 마무리 인사로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찌됐든 총선은 부동산에 이제 영향을 얻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뭐 2018년이나 19년은 아직 멀었고 먼 미래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지 당장 마. 2016년, 17년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지금 서두르지 않으시면 나중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으니까 지금 무엇이라도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개도 안 가.